돌아왔습니다. 분자 얘기하려고 왔습니다. 물리학 같죠? 언어학을 하려면 자연과학에 대한 좀 지식이 있어야 돼요. 특히 언어학자를 하려면. 그래서 많은 언어학자들이 재밌게도 자연과학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저 자신도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제가 그 화학반에 관련이 있었다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돼요, 사실. 근데 교육과는 좀 상관이 없어요. 교육은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건데, 분자는 뭐, 우리가 마음이 어떻든 몸의 구성의 분자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성격이 호방한다고 분자도 호방하고, 우리가 성격이 좀 쫌쫌하다고 그래서 쫌쫌 하더라도 분자도 쫌쫌하고, 이러지는 쫀쫀이 아니고 쫌쫌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좀 달라요. 물론 몸이 큰 사람이 뭐 좀 마음이 허하고 좀 작은 사람이 다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그냥 하나의 경험적이고 물리적으로 증명되는 건 아니죠, 과학적으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자에 해당하는, 분자를 규명하는 그 기준들에서 여기에 쭉 예가 있어요. 자음, 모음, 전음, 비음, 유음, 공명음, 장음. 자음, 모음만 일단 아시면 되고요. 굳이 아시려면 비음 정도. 콧소리라고 그러잖아요. 공명은 장애음인데요. 공명음 같은 거는 울리는 소리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 공명음 같은 모음이 거의 다 공명음이죠. 울림도가 크니까. 예, 물론 자음 중에도 공명음이 있어요. 특히 여기 하면 앞에 비음이나 유음 같은 경우, 유음은 이제 리퀴드라고 하는데 우리말 같은 경우는 리얼 사운드죠. 세종께서는 그것을 설치음이라고 그랬는데요. 유음하고는 좀 달라요. 영어에서 L과 R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한국말에서는 R이라는 걸 일단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음. 장애음은 보통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음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까의 P, T, K 뭐 이런 것, 또는 B, D, G 이런 것들 우리가 장애음이라고 불러요. 그냥 그렇게 명칭을 나눈다. 밑에는 좀 더 복잡한 거니까 넘어가시고요. 계속 이렇게 여기 플러스. 근데 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는 뭡니까? 플러스 여기 방금 눈에 보면 플러스는 뭐냐면 비음과 관련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마이너스는 비음과 관련, 완전히 벗어. 그래서 서로 둘이 짝쪽이 중간이 없어요. 짝쪽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이너리라고 해요. 수학적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지 않습니까? 양수와 음수 얘기하는 그런 수학적인 개념. 수포자라고 또 갑자기 이 얘기했다고 왕 그러지 마시고, 예. 수학은 하나의 언어죠, 언어. 예. 설명을 위한 가장 그 극명하게 간초라된 약속의 언어. 우리 언어도 약속이죠. 그런데 수학은 그보다 그 약속의 단위가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그냥 톱밥부터 톱밥. 맛을 느끼지도 않고 물기에 그냥 푸석푸석푸석. 전혀 아주 군더더기가 없는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쭉 구경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보적 분포입니다. 이 상보 분포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문론 들어오면 첫 번째 대립, 그 다음에 뭐 최소 대립형, 그 다음에 음소, 그 다음에 이제 분자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자질, distinctive feature를 얘기합니다. 이것들이 이제 그 자질에 관련된 기준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상보적 분포예요. 뭐가 상보적 분포냐? 여기서 나오는 게 이음, 엘로폰입니다. 이건 정말 설명드리면 유튜브 던져버리실 것 같아서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뭐예요? 이게 피해. 이게 뭐냐면 같은 소리를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고 다른 음소는 아닌 거예요. 한 음소인데 한 음소가 실제. 그러니까 위치가 뭐냐면 우리가 단어를 만들 때 단어에 제일 앞에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피가. 단어의 제일 끝에 오는 거예요. 우리말에 그 받침이죠. 그 다음에 그 단어의 앞에 오는데 그 앞에 또 다른 게 올 수 있어요. 한국말에는 없어요. 영어의 경우에는 P인데 S가 오는 경우 있죠. 그래서 스프, 그래서 스핀, 뭐, 그잖아요. 스파, 그죠? 스푼, 이런, 거기에 또 P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P 하나를 규명하려면 이 같은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P라고 해야 된다. 그런데 그 P들, 여기 크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했는데, 세 가지가 다 나타나는 위치가 달라요. 단어 앞에 있는 경우, 단어 끝에 있는 경우, 단어 앞에 있어도 또 그 앞에
무언가 다른 게 있는 경우 이 세 가지 P를 합쳐 진정한 영어의 P에 관련된 사운드가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글자 P는 뭐예요? 그냥 그런 모든 걸 하는 상징, 소리 그 자체가 아니에요. 소리 글자라고 하는데 소리 그 자체가 아니죠. 그럼 한국말도 그런가요? 당연하죠. 그게 뭐냐? 리을 같은 거 볼까요? 우리가 리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물 마시는 물. 근데 물이 차다. 그럴 때 리 그러면 을 발음이 달라요. 근데 둘 다 리을로 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말에 리을을 하려면 이렇게 물 단어 받침이 오는 거. 우리가 앞에는 안 와요. 누가 이렇게 리본 있잖아요. 그건 한국말 아니죠. 있어요. 리을. 그건 세종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글자 이름을 하기 위해서. 참 대단하시죠? 예, 그런데 대부분 경우 안 온단 말이죠. 그래서 주로 받침 아니면 우리가 모음과 모음 사이, 물이 차다. 또 한물이, 예, 그래서 우하고 이 사이에 있잖아요. 그때 리을이 달라요. 내가 같은 리을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리을이지만 소리의 차가 좀 있죠. 이런 것들이 엘로폰이라고 해요. 위치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라는 건 다를 이자예요. 근데 완전 다른 게 아니라 변이. 다시 얘기하면 variation 이런 뜻이에요. variation은 뭐예요? 인간에서 인간은 다양한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지역에 따라 다 인간이라고 부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어요. 좀 피부가 하얗지 않다고 그래서 좀 저등하다. 역사적인 어떤 기록에 의해서만, 현상에 의해서. 또 뭐 좀 더 피부가 진하면 진할수록 뭔가 문화적으로 좀 떨어져 있다. 이러한 말들,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이거 같은 사람이잖아요. 하나 이음에 베리에이션에 불과한데 그걸 완전히 구분을 짓는 거죠. 마치 대립처처럼. 그래서 차이는 되지만 대립자 같이 완전하게 차이가 안 나는 것들. 우리가 이것을 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엘러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을 하면 언어학자가 되시려면 뭐가 돼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사람은 다 똑같고 다만 변형이다. 다양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죠? 아롱이, 나롱이.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여자, 남자도 인간이죠. 차이가 없어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정말 황당한 노릇이죠. 그죠? 예, 무슨 뭐 여권 신장이란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할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역사의 그 군더더기들이, 흔적들이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복잡다단하게 만드는 거죠. 예. 자,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음의 이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상호간 베타, 그러니까 위치가 다르다는 거, 음성적 유사성. 그렇죠. 같은 소리의 위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립된 거하고 달라요. 아까 우리 영어에서 뭐가 있었어요? 펜, 텐, P하고 T하고는 다른 거죠. 그런 거하고 분포의 개념이, 그러니까 유사성, P, T는 완전히 다른 소리죠. 대립이에요. 그러나 그 같은 P라도 단어 앞에 P와 단어 끝에 P는 우리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게 대립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발생의 규칙성. 이건 뭐냐면 그 위치에 가면 그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따내서 이 세 가지를 다 해서 얘들이 다 합쳐져야 하나의 진정한 음소, 소리. 아까 P가 난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여기 앞에 여러분 제 203페이지에 여기 보면 상보적 분포라고 그래요. 예. 보이시죠? 상보적 분포.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건 뭐 때문에 쓰느냐? 남의 나라에 가서 전혀 모르는 언어를 공부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가서 들으면서 비슷한 소리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하나는 묶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음소가 몇 개인가? 최종 결정. 거기에 따라 글자를 만들면 세종대왕이 되는 거죠. 남이 나라 글자 쓰면 뭐 또 그건 좀 다른 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럽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알파벳 그리스 문자를 갖다가 자기 말을 표시해 약간씩의 변형을 해도 그러나 크게는 그리스 문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우주 안드로메다 뭐 한 40억 광년에서
왔는데 그 사람이 우연히 학자야. 언어학자야. 와서 지구의 전체 말을 들으면 뭐예요? 뭘로 들릴까요? 대립이 아니라 변이에요. 변이. 하나의 언어가 달라져. 그건 역사적으로 우리가 설명하잖아요. 이제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도 유로피언. 유럽에 나오는 모든 언어들은 조상이 같다. 우랄알타이, 아시아. 그렇게 보면 변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영어를 잘 쓴다고 그래서 뭐 똑똑하고 뭐 다른 나라 말을 쓴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떨어지고 수준이 이런 말은 정말 it's funny, nonsense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초분절 자질 요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